2025년 10월 어느 날 아마존 본사 직원 3만 명이 짐을 쌌습니다. 해고 사유는 단 한 줄. AI 도입에 따른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사무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모니터 하나뿐이었습니다. 3만 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내려지는 데 걸린 시간, 단 하루밖에 안 걸렸습니다. 아마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는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큰 기술 전환이다. 모든 팀이 바뀔 것이다. 같은 시기 UPS는 관리직 14,000명을 잘랐습니다.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AI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네타, 빅테크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줄이고 AI를 늘리는 방향으로요. 이건 바다 건너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당장 우리 이야기입니다. 한국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AI 도입 후 사무직 감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신 옆자리 동료가 하루 종일 하던 보고서를 AI는 3초면 끝냅니다. 번역? 1초. 데이터 분석? 0.5초 걸립니다. 회의실 자리 하나가 비었습니다. 그 자리엔 사람 대신 모니터 하나가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다음은 내 차례인가?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14년 전, 놀랍게도 지금과 똑같은 공포가 세상을 뒤덮은 적이 있었습니다. 1811년 영국 노팅엄.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이 작은 도시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새로 도입된 기계식 방직기. 이 기계 한 대가 숙련공 5명의 일을 해치웠습니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그리고 월급 없이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20년을 갈고 닦은 솜씨가 쓸모 없어졌습니다. 숙련공은 하루 만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 그들에겐 가족이 있었습니다. 빈 접시 앞에 앉은 아이들. 이건 통계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참다, 참다. 마침내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횃불을 들고 공장으로 향합니다. 역사는 이 사람들을 러다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기계를 부수고 망치로 내리치고 불을 질렀습니다. 기계만 없어지면 일자리가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순 공장 옆에 더 큰 공장이 세워졌고 더 많은 기계가 더 빠른 속도로 돌아갔습니다. 영국 정부가 군대를 보냈고 러다이트는 결국 진압당했습니다. 기계 파괴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됐고 기계를 부순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일부는 교수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계를 부순 사람들은 사라졌지만 기계를 배운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다음 시대의 주인이 됐습니다.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1820년대 영국. 기계를 부셨던 노팅엄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이 도시는 세계 최대의 레이스 생산지가 됐습니다. 기계를 부셨던 사람들은 감옥에 갔지만 기계를 배운 사람들은 공장주가 됐습니다. 남의 밑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자기 공장을 세운 겁니다. 이전에는 숙련공 한 명이 하루에 1,001장을 짰지만 기계가 들어오자 한 사람이 기계 5대를 관리하면서 하루에 5,000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임금도 낮고 기계를 다루는 사람은 이전 숙련공보다 3배를 벌었습니다. 기술이 바뀌었을 때 새 기술을 잡은 사람이 가장 많이 가져간 겁니다. 기계를 부순 자와 기계에 온갖한 자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러다이트 같은 사건은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역사는 이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1870년 진기기관이 등장합니다. 마차를 몰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마부, 마차 제조공, 건초상인, 말조련사.
한 기술이 사라지면 수십 개의 직업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증기기관 위에 올라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철도 회사를 세우고 역 주변에 상점을 열고 새로운 부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1920년대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말 관련 산업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정비소, 도로 건설, 타이어 공장 등 사라진 일자리의 10배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1907년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합니다. 타자기를 만들던 회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타자기 자판을 배운 비서들은 컴퓨터 앞에 앉았고 사무 자동화의 핵심 인력이 됐습니다. 2000년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신문사가 무너지고 여행사가 사라지고 비디오 대여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구글이, 아마존이, 유튜브가 태어났습니다. 인터넷을 탄 사람들이 21세기의 부를 가져갔습니다. 이 패턴이 보이시나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정확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항한 사람은 사라지고 올라탄 사람은 다음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20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기술을 부순 쪽이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운명은 의지 있는 자를 이끌고 의지 없는 자를 끌고 간다. 의지 있는 자를 이끈다. 이 말은 20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그리고 바로 오늘도 유효합니다.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2026년 AI는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보고서, 법률 검토, 회계, 번역, 디자인, 코딩 모든 쪽에서 AI가 등장합니다. AI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프리 힌터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AI의 지능은 7개월마다 2배가 된다. 우리는 이 속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7개월마다 2배. 이 속도를 그래프로 보면 이렇습니다. 방직기 하나가 숙련공 5명을 대체했고 증기기관은 마부 수만 명을 밀어냈습니다. AI는 전 세계 화이트칼라 수억 명의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기계를 부술 것인가? 아니면 그 기계에 올라탈 것인가?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기계를 올라탄다는 게 대체 뭘 뜻하는 건지 200년 역사가 알려주는 생존법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기계를 부수지 말고 타라. 1820년, 기계를 배운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한 건 뭐였을까요? 기계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루 1시간씩 공장에 남아서 기계 작동법을 익힌 겁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AI를 두려워만 하고 있을 시간에 당장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AI를 직접 써보는 겁니다. 보고서를 쓰고 있다면 AI에게 초안을 맡겨보시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다면 AI에게 분석을 시켜보십시오. 이메일을 쓰고 있다면 AI에게 먼저 써달라고 해보세요. 당신 혼자 하루 8시간 하던 일 AI와 함께하면 2시간이면 끝납니다. 남은 6시간으로 당신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6시간이 당신의 미래를 바꿔줄 겁니다. 둘째, 수입원을 하나에 몰빵하지 마라입니다. 기원전 2세기 로마의 가장 영리한 투자자 중 한 명인 데카토의 이야기입니다. 카토는 농장, 목장, 온천, 해상 무역 등 수입원을 최소 5개 이상 만들었습니다. 카토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배 한 척에 전 재산을 싣지 마라. 배가 50척이면 한 척이 가라앉아도 49척이 남는다. 지금으로 치면 이겁니다.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업이 흔들려도 살아남을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AI를 활용해서 부업을 만들라는 겁니다. AI로 콘텐츠를 만들고, AI로 번역하고, AI로 디자인을 하십시오. 예전에 전문가 팀이 필요했던 일을 지금은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르치는 쪽에 서라. 산업혁명 때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은 공장주가 아니었습니다. 기계 다루는 법을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기계 정비사를 양성하는 기술학교가 영국 전역에 세워졌고, 그 학교를 세운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부를 쌓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계를 다루는 노동자는 한 공장에서 돈을 벌지만, 기계를 가르치는 사람은 모든 공장에서 돈을 법니다. 레버리지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AI를 쓸 줄 아는 사람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AI를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은 희소합니다. 유튜브로 AI 활용법을 알려주는 사람, 회사에서 AI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AI 컨설팅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음 시대의 기술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AI를 당장 내 업무에 써라. 둘, 수입원을 여러 개로 나눠라. 셋, 가르치는 쪽에 서라. 이 세 가지는 200년 동안 검증된 겁니다. 기술이 바뀔 때마다 이 세 가지를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아직 한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안다고 해서 모두가 살아남은 건 아닙니다. 1830년대 기계를 배웠지만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혼자서 배우다가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 시장이 원하지 않는 기술을 익힌 사람, 타이밍을 놓친 사람. 결국 중요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로 누구의 문제를 풀어주느냐였습니다. 지금 AI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AI를 잘 쓰는 게 아니라 AI로 누군가의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회사의 비용을 줄여주거나 고객에게 가치를 만들어주거나 시장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술은 도구입니다. 망치가 있다고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어떤 집을 지을 건지 아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버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AI가 두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이 되면 AI는 당신의 도구가 되니까요. 도구가 주인을 대체한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구는 주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의 규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2025년 아마존 3만 명 감원, UPS만 4천 명, 마이크로소프트 1만 명, 구글만 2천 명, 네타만 1,000명, 빅테크 5개 회사만 합치면 1년 만에 7만 7천 명이 감원됐습니다. 이건 빅테크 5개만의 숫자입니다. 전 세계 기업을 합하면 2025년 한 해 동안 AI로 인한 직접 감원만 추정 30만 명 이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AI의 지능은 7개월마다 2배씩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2027년이 되면 AI는 지금보다 4배 똑똑해집니다. 2028년이면 16배가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AI 도입률이 51%이고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한국 직장인 절반이 이미 업무에 AI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안 쓰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직장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생, 모든 사람의 경제적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세네카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운명은 의지 있는 자를 이끌고 의지 없는 자를 끌고 간다. 214년 전 러다이트는 기계를 부쉈고 사라졌습니다.
기계를 탄 사람은 살아남았고 다음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똑같습니다. AI를 거부하고 두려워하면 당신은 세상에 끌려갈 겁니다. 하지만 AI를 잡고 올라타면 세상이 당신을 이끌어 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한 발 앞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요. 200년간 반복된 이 패턴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결정적으로 큰 차이가 생깁니다. 내일 출근하시면 한 가지만 해보세요. 당신이 오늘 한 업무 중 하나를 AI에게 시켜보세요. 보고서 한 장이든, 이메일 한 통이든, 데이터 정리 한 건이든,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 한 번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1시간만 투자해서 AI로 할 수 있는 부업을 하나 찾아보세요. 콘텐츠든, 번역이든, 디자인이든. 당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AI로 인해 10배로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기술을 배우되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는 쪽에 서세요. 도구를 든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가치를 만드는 사람. 그게 2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유일한 법칙입니다. 기계를 부수지 말고 타라. 수입원을 하나에 걸지 마라. 가르치는 쪽에 서라. 세네카가 2000년 전에 말한 그대로입니다. 운명은 의지 있는 자를 이끕니다. 당신은 이미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습니다.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350조 달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AI, 양자 컴퓨터, 로봇, 바이오.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 차이는 러다이트 때보다 훨씬 클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350조 달러가 정확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역사상 이런 대규모 부의 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됐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항해 시대, 산업혁명, 인터넷혁명. 4번 부의 지도가 다시 그려졌습니다. 지금 그 4번째 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진짜 뒤처집니다. 다음 영상 반드시 보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